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전 세계적인 대확산은 물론 현 시기 중국과 미국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외교 공방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게 또다시 신장 위구르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 등 미국 행정부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발표한 공동 성명문에 따르면 신장 지역과 관련된 공급망과 투자에 연관된 기업은 그 기업의 국적이 무엇이든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잔혹행위와 인권 유린에 대해 범정부적인 노력과 민간 영역 및 동맹, 우방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계속 책임을 묻겠다 라며 위구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행하는 유린의 범위와 극심함을 감안할 때 신장 지역과 관련된 공급망과 사업, 투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과 개인은 미국 법을 위반하는 높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라며 모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경고를 날린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성명문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1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신장의 기초 재료 산업이 눈의 가시가 되면서 미국 등 서방이 강제노동이라는 명분으로 신장 기업들의 생산 중단과 해외 이전시키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신장에서 노동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정상적인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제해서 일부러 해방을 놓는다는 거죠. 또한 중국 공산당은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신장 각 민족 평등 권리 보장이라는 내용도 강조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인민 중심의 인권 이념을 견지해왔다. 신장은 효과적으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자유권을 존중해왔으며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갖고 민주적 권리를 행사한다. 신장에서는 합법보호, 불법과 극단 억제, 범죄 척결의 원칙이 견지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자유는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라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 국가들이 신장 지역에 대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도 끝끝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 등 세계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공산당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무력 충돌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이 수시로 군함을 파견하고 중국이 이를 견제하는 형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잠입하여 시위하던 미국 군함을 인근에서 순찰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정구가 발견하여 잠시간 대치하는 사건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남중국해보다 더 위협적인 해양 질서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연안 국가들을 강압하고 겁박하면서 세계의 중대한 항로에서 항해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라며 오히려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강력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의 군함이 진입했던 파라셀 군도도 중국은 자신의 영유권이 있다 주장을 펼치지만 이곳은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역시 중국의 억지 주장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점점 가시화되자 중국은 각종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이제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선전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2일 미중 간 병력과 군비, 육해공 전투 역량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보냈는데요.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미군이 아직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 병력 규모와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월등히 앞선다 주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인민해방군은 100주년인 2027년까지 전투력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군은 세계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의 병력을 거느립니다. 미 국방부의 해계연도 예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현역병은 135만 명으로 중국의 머릿수에 못 미치고 상비 지상군 병력으로 따지자면 중국군은 91만 5천 명, 미군은 48만 6천 명으로 중국이 2배 수준에 이릅니다. 또한 중국은 360척의 함선을 보유해 297척을 보유한 미군에게 앞서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외의 모든 상황은
아직 미군이 중공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머릿수가 많다 해도 현대전은 병력의 수보다 기술과 장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선 미국의 국방 예산은 세계 국방비 지출의 39%에 해당하는 7,78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2위임에도 불구하고 2,520억 달러,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함선을 지니고 있다 했지만 사실 이 중 대부분은 주로 해안 순찰용 소규모 함선에 불과합니다. 11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각종 대규모 전함을 갖고 있는 미 해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중국은 아직까지도 남중국해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칠 뿐 태평양으로 진출할 발판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중공군이 미군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공중전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중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총 2,500여 대에 불과한 반면 미군은 13,000대로 5배 규모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중공군은 자신들이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이 미군보다 앞선다고 주장하였지만 막상 그것을 통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의 존재는 미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대칭 전력인 핵탄도의 경우 중국은 현재 350개 핵탄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공식적으로만 5,800개의 핵탄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000기를 지금 당장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이 제 아무리 무력 시위를 벌인다 한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위세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기세등등했던 국가는 대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대만은 대놓고 중국 때리기 정책을 펼쳐왔으며 반중국 노선을 통해 세계의 지원을 받고 고속 성장을 펼쳐왔죠. 중국에서는 이러한 대만을 보고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대만의 중국 도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은 차세대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기세등등한 대만은 이제 한국의 경제 규모도 금방 넘어설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만의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은 100% 대만의 편이지만 한국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외교 정책을 펼치기에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선택은 정해져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서 국제사회는 언제라도 중국에게 먹힐 위험성 있는 한국보다 대만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여 대만이 한국을 넘어서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며 그들 특유의 한국치기 혐한 기사를 쏟아내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이 발칵 뒤집어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이완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지지하긴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발언입니다.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무력 통일 의지를 밝힌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외교부는 미국의 백신 제공에 감사하고 우리는 미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만은 명명백백히 주권 국가이며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발표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의 독립의지를 밝혔지만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내내 당황한 그들의 모습은 감출 수 없었죠. 애당초 대만은 지난 1월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은 독립선언할 필요가 없다. 이미 주권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대만의 독립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은 미국 역시 대만을 독립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적으로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다.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영토이다. 하나의 중국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본 원칙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여태까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며 중국에 대항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형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믿었던 토끼에게 발등이 찍히기는커녕 목이 날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심정일 텐데요. 사실 이러한 미국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과 계속 척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경제 상황을 보면 현재 누구보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상반기 발표된 중국의 교역량은 이전에 비해 27.1%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기한 1등 공신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는데요.
미국과의 교역량은 이전에 비해 34.6%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13개월 연속으로 무역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고속 성장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최대 교역 상대국의 자리를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으로 갈아치우며 이제 중국보다 아세안에 더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였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중국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미국의 돈 찍어내기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무색할 정도로 미국은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찍어낸 돈과 미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메가톤급 부양책으로 인해 미국의 시민들은 돈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취업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매달 실업 지원금을 보내주니 자발적인 실업자가 넘쳐나 오히려 기업들이 구인에 치열해졌고 가뜩이나 소비의 국가라 불릴 정도로 소비가 일상인 미국 국민들은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여기저기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과 미국은 미국이 찍어낸 돈으로 중국의 값싼 공산품을 사들인 형세였는데 갈 길 잃은 미국의 돈은 전부 중국의 공산품을 쓸어 담는 데 사용되죠. 또한 반대로 중국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미국 농산물 수입량을 120% 증가함으로써 트럼프 정부 때 서로 무차별 관세를 매기며 무역 전쟁을 했던 것은 어느덧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은 현재 군사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뒤로는 긴밀하게 손을 잡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초격차를 벌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여 중국을 계속 도발하던 대만은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선언에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막상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은 한참 동안 저울을 재보며 끝끝내 대만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보다 군대의 머릿수는 딸려도 질적인 측면은 뛰어났던 대만의 처참한 몰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의 총통을 역임했던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며 군사비 지출을 기존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인 GDP의 2% 수준까지 낮췄었는데요. 대만의 모든 공격 수단을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 발전시설, 산샤댐 등을 겨냥하게 함으로써 최후의 보루는 남겨두었다고 하지만 현재 이르러서 보면 이것은 오직 동기어진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국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힌다 한들 그때는 이미 대만은 멸망하고 난 다음이라는 것이죠. 반면 대만이 군비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까지 경제력을 추월하고자 노력했던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매년 군비를 대폭적으로 증강시키면서 대만이 조롱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 강한 자주 국방을 이룩해내고 있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고 한국은 각종 신무기 개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가장 최선의 선택지가 동기어진인 반면 한국은 중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중국이 섣불리 전쟁을 개시할 수 없는 전쟁 억제력을 지니게 되었죠. 또한 미국과 중국이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서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2021년의 아이러니한 경제지형 속에서 한국은 막대한 무역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의 교역량이 증가할수록 한국은 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한국의 제2 교역 국가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두 나라가 교역을 많이 할수록 한국은 가운데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대한민국의 무역 호황기였던 2017년대는 주로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호황케 한 주역이었다면 2021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호황을 누리고 있죠. 당장 주식시장만 봐도 반도체가 이끌므로써 코스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올해 초를 이어 이후 철강 등 한국의 정통산업이 성장을 주도했고 지금은 선박과 항공 등의 산업도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 중 하나인 인천항의 경우 작년 4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매번 역대 최고치의 물동량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던 조선산업도 살아납니다. 또한 선박만으로는 물동량이 감당이 안 되자 작년부터 화물기 개조를 통해 이익을 도모하던 항공회사들 역시 빠른 속도로 코로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더 강성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더 많은 자금을 자주 국방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작정 중국 때리기를 통해 이득을 보려했던 대만과 국제정세를 민감하게 읽으며 유연한 정책으로 실리를 추구하려 했던 한국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의 격차로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